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. 요즘 스님, 근데 스님 같지 않은 사람은 중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중 두 사람이 좀 국민을 웃기고 있습니다. 먼저 웃긴 사람은 혜민인데요.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에세이집 하나 썼습니다. 진짜 그 에세이집 내용 보면 실현한 10대 애들, 20대 초반 애들한테 딱 알맞는 싸구려 감성 힐링 수사죠. 그러다 남 그림 가짜로 뺏겨와가지고 실어놨다가 그림 주인하고도 시끄러웠습니다.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미국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하버드 석사의 프린스턴 박사다 이래가지고 엄청 떴지요. 그러다가 인물이 반반합니다. 하버드 석사도 프린스턴 박사라도 인물이 좀 시원찮으면 또 인기가 없을 건데 밀어가지고 인물 좋더라 이래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질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비본질만 보면서 엄청 열렬히 이렇게 박수를 보내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, 100만 권 팔렸다 이야기도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혜민이 잘못일까요? 대중들이 잘못일까요? 오늘 보니까 혜민의 명상의 구입자들이 너네 돈 내놔라 1년 6개월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, 그 이전에 저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힐링을 하겠다고 달라든 대중들은 문제가 없을까요? 저는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 사회가 학벌 보고 얼굴 뺀질이 하면 누구나 쏘을 준비가 되어 있다,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, 이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초반에 의아스러웠던 거는 스티브 유성준을 보고 개거품을 먹으면서 군대 안 가고 한국에서 돈 끌어가겠다고 저 사기친 놈은 한국에 입국 못하게 해라 해서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유성준에게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거기에 편성한 이 파퓰리즘 정권은 유성준이를 법과 관계없이 귀국 못하도록 아예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성준이가 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. 그런데 유성준이의 잘못은 한국에서 군대 안 가고 돈 벌어 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게 보자면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곧바로 미국에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박사까지 하고, 그리고 혜민 군대 안 갔어요.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졌습니다. 검은머리 외국인 스님이죠. 그런데 검은머리 외국인 스님이 이렇게 와서 책 팔아서 돈 벌고 명상 앱 만들어서 돈 벌고, 무엇보다 제일 짭짤한 거는 강연이지요. 강연. 그래서 한 달에 30개가 아니라 40개쯤 했다 소문도 돌아다닙니다. 저 양반이 아마 한국의 탑 클래스 강사료를 받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통 500 이상 1000쯤 되죠. 그러니까 거의 김제동급으로 받았을 겁니다. 그러면 자서 한 1시간 반 떠들고 그만큼 받아요. 저는 옛날에 제가 강연하는 부분에 우리 사무실 옆에 강연장이 좀 있을 때는 거기서 거의 공짜로 했고 김밥값 내고 싶으면 내고 말면 마라 했고, 남 사무실 빌려서 강연할 때는 상수동 가서 10,000원 받았습니다. 대신 음식하고 먹을 것 제공하고 사무실 빌리는 비용 처리했죠. 그래서 제가 그 강연도에서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지만은 그런 강연이 대중에게 계몽을 한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. 근데 성직자는 저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성직자가 아닌데도 강연으로 돈 안 버는데, 근데 성직자가 강연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. 자,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혜민이 건이 조선비저에 터졌을 때 내가 형각하고 비유했어요. 야, 형각이라고 하버드 나가 똑똑한 진짜 오리지널 검은 머리가 아니라 오리지널 노란머리 외국인 성녀가 있었는데 한국 불교 적 같아 하고 자기를 이용만 했다 하고 떠나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참선만 하고 산다던데, 그 사람하고 참 비교되네. 이 친구는 어린 친구가 어떻게 멈추면 보이는 게 빌딩이고 멈추는 보이는 게 외제차냐. 지금 외제차 찬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어요. 페라리가 있고 포르쉐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. 저도요, 지금 운전을 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이 페라리나 포르쉐 사가지고 자유를 한번 달리고 싶은 게 제 꿈이지요. 제임스 딘처럼 막 무한 속도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은. 그런데 저는 면허도 없고, 저는 돈 생기면 집회하고 그러지 그런 거 살 주변머리도 없습니다. 근데 사가지고 새벽에 탔다
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소문이 하도 많았어요. 그 다음에 스님은 이 사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 지가 세입자라고 저도 새들어 살아요,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또 지가 있는 건물을 지가 또 더 붙여가지고 또 지 재단에인가 뭐 지 모임에 팔고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게 재테크예요. 혜민은 힐링을 강의하러 다닐 게 아니라 재테크, 미국에서 공수래 그냥 맨손으로 와서 만수거 왕창 땡겨가지고 가는 공수래 만수거를 성공했다.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 속여 먹는 법, 사자 힐링으로 왕창 땡기는 법, 1시간 만에 500만 원, 1000만 원 강령료 받는 법, 이런 거를 갖다가 강의를 했다면 훨씬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형각이 한 말을 했어요. 속았다. 그는 배우일 뿐이다. 그러면서 아주 그냥 험한 말로 혜민을 공격을 했어요. 참선하는 경험도 없는 연예인이 속이고 석가를 팔아서 돈 땡기는 도둑놈이고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기생충이다.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둘이 70분간 통화를 했다더만은 그는 아름다운 인간이다. 이렇게 말을 해요.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성실한 인간이다. 일이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이게 의심이 드는 게, 형각이 2016년에 한국 불교를 엄청 욕을 하고 떠날 때, 사실 그 전에 형각은 한국 불교의 거의 상징적인 외국 스님 존재로 TV고 뭐 온갖 데 다 나왔죠. 어나더 혜민이다 해도 돼요. 혜민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만 노란 머리 오리지널 외국인이죠. 그러다가 지가 있던 불교에다가 지 마시던 우물에 침을 진짜 있는 대로 다 뱉고 갔지요. 그렇지만 한국 불교가 상당히 많이 썩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불교만 썩는 게 아니라 온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전부 흥합니다. 근데 흥하는 게 그냥 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썩어서 흥하지요. 기독교도 뭐 가톨릭도 뭐 이슬람도 한국에서는 흥해요. 그래서 야, 이 한국이 거의 사이비 종교와 썩은 종교의 거의 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어제 욕해놓고, 근데 욕도 좀 심하기는 하더라고요. 혜민이 썩었다면 그걸 불교적으로 비판해야지, 그렇게 선을 강조하는 스님이 쌍욕을 하더만은 오늘 그는 아름다운 인간이다. 그래서 사람들은 70분간의 대화를 한 게 아니라 70분간의 송금 액수를 조정했냐, 그래서 입금이 완료되니까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한 거 아니냐, 이런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을 정도인 겁니다. 이 형각 또한 그야말로 그동안의 선이나 깨달음이 아무 필요가 없고,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자가 한국 불교에 욕을 한 것도 그야말로 뭔가가 구미가 맞지 않아서 욕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이제 의심이 돼요. 자, 그런데 혜민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를 다 접고 반성에 들어가서 활동 중단을 하겠다 했는데, 활동 중단하기 전에 강연은 안 나가면 되고, 나훈아 씨는 옛날에 활동 중단할 때 자기가 그 애매했던 표값만 물어지면 정리할 게 없어요. 근데 혜민은 사업을 워낙 다양하게 멀티플하게 벌려가지고 정리할 게 있어요. 중단한다고 되는 게. 자, 그가 명상 앱이라고 했는데 이 명상 앱이 말입니다. 1개월에 5,900원, 1년에 35,900원, 33만 명이 가입했다는 거예요. 와, 한국 돈 때리기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좀 혜민보다 늙어버렸나, 이게 하바드를 나오지 않아서 그렇나, 아니면 혜민보다 말빨이 당기나, 뭐 이런 게 좀 고민을 했어요. 왜? 그래서 혜민의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떼떼떼떼 해샀는 게 소리도 목소리도 저보다 안 좋고 또 내용도 저보다 컨텐츠도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처자보다는 좀 나은데 맨날 인상만 쓰고 유튜브 해서 그러나, 나도 살살 웃고 좀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좀 밀고 성복을 입고 할까,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어차피 혜민도 뭐 방송하는 게 그 뭡니까, 삼청동인가 남산 뷰가 보이는 단독 2층 주택에서 쥐집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결과부자 해가지고 한마디로 불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, 아침에 늦지막이 일어나서 뭐 후라이팬에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있더만요. 그 저렇게 스님 생활하는 것 같으면 저도 뭐 나도 사는 게 비슷하죠. 맨날 공부하고 방송하고
또 쓰러져서 잤다가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. 내가 혜민보다는 좀 더 이 속보다는 영에 가깝지 않냐, 저자보다는.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나는 보르세도 없고 페라리도 없고 뭐 나는 그렇다고 뭐 남산 뷰 주택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렇다면 나도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밀어야 되나, 이런 고심까지 들었습니다. 어쨌거나 혜민은 그만둔다 하면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그만둬야지요. 그냥 지금 33만 명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, 몇 달을 받든 1년 그런 사람은 11개월을 봐도 전액 환불 깔끔하게 정리해야죠. 그동안 멈추어서 땡긴 게 많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만둘 때 좀 쓰고 그리고 그만둬야지. 그냥 활동 중단한다 하면 땡기는 거네 좀씩 참을게. 그냥 나한테 욕 좀 그만해. 얼마 있다가 참선하고 또 다시 뿅 하고 나타났다. 그렇게 할게. 그것밖에 더 돼요. 그러니까 혜민은 돌 맞기 전에, 맞아 죽기 전에 빨리 비행기 타고 가, 미국에. 거기서 진짜 교수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뭐 해먹고, 그리고 이거 지금 물려줄 거는 다 물려주고 가고, 페라리나 포르쉐는 그냥 중고 시장에 가서 팔아, 싸게. 빨리 튀는 게 상책이야. 이제 보름이 닳아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라면 끓이는 것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팍 달가질 때는 박수 치지만은 돌 던지기 시작하면 그 박수가 돌로 날아가면 나중에 짱돌에 막아 죽어요. 머리도 없는데 털도 짱돌 막아두면 큰일 나. 그러니까 혜민은 일단 미국에 가서 유성준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지,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혜민은 지금 도망갈 수순이야. 오늘의 디저트 공수래. 올 때는 그냥 두 쪽으로 왔다가 만수거 꽉 채워서 미국으로 튄다.